2등급 대학생들은 올해 수시에서 어느 대학에 많이 지원했을까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으로 나누어서 탑5 대학을 알아보고 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진학사 점수 공개 약 30만 건을 분석해봤는데요. 2등급 대학생이 많이 지원한 학종 대학 전형 탑5는 바로 옆에 표에 보이는 것과 같이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숭실대, 홍익대학교였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건동홍 라인 대학이 모두 들어와 있고요. 경희대와 숭실대도 탑5에 속해 있었습니다. 건국대 자기추천은 작년에 2등급 대학생들이 많이 쓴 두 번째 학종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가장 많이 지원한 학종 전형이 되었습니다. 전공을 보면 2등급 대학생의 지원이 매우 크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2등급 대학생만 증가한 건 아니었습니다. 1등급 대학생도 작년보다 늘었어요. 건대뿐만 아니라 올해 대부분의 인서울대학 학종 경쟁률이 올라서 좀 불안하실 수 있는데요. 높은 등급 대학생이 많아진 만큼 충원율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 1단계 통과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는 작년에 2등급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쓴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한 계단 낮아졌습니다. 작년과 올해 실제 지원자 수를 적용해보면 2등급 대학생은 한 1200명 정도 증가한 것 같고요. 1등급 대학생은 한 400명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이렇게 늘어난 1등급 대학생들이 의예나 한의에, 약학 같은 곳에만 국한된 것 같진 않아요. 메디컬 학과에 지원한 실제 학생 수가 작년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1등급 중후반 학생들의 일반 학과로의 지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동국대 두드림은 2등급 대학생이 많이 지원한 전형 5위에서 3위로 상승했습니다. 주로 자연계열 학과들의 2등급 대학생들의 지원이 많아졌는데 인문계열 학과들 중에서는 경영정보나 법학, 미디어 같이 선호도가 높은 학과에 지원자가 많아졌어요. 1등급 대학생은 추정하기로는 작년보다 100명 정도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올해 약학과 지원 인원이 작년보다 120명 정도 많아졌거든요. 다른 학과들에도 1등급 학생이 조금 늘어난 곳들이 있긴 하지만 상당수는 약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일 것 같습니다. 숭실대 SSU 미래인재는 3등급 영상에서도 다뤘었죠. 작년에 비해서 2등급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올해 입시 결과가 높아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실제 경쟁률도 작년에 비해서 무척 많이 높아졌죠. 거기에 1등급 대학생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 그런 전형은 아니지만 1등급 대학생조차도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학생들이 지원이 많아졌을까? 굳이 따져보면 면접 일정이 작년 토요일에서 올해 금요일로 바뀌었고 그래서 다른 대학들 면접 일정이랑 겹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수능 이후에 나니까요. 너무 마음 졸이시기보다는 일단 수능에 매진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5위를 차지한 홍익대 학교생활 우수자는 지원자 수나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형은 면접이 없는 서류 전형이고 또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랑 비슷한 전형이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이죠. 그런데 이대 미래인재 전형 역시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비하면 하락했죠. 올해 인서울대학의 학종 경쟁률이 치솟은 이유가 졸업생들의 제도전 때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대비하지 않는 학생들이 상당하죠. 그런 학생들이 최저 있는 학종 전형은 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홍익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2등급 대학생이 많이 지원한 5번째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교과 전형인데요. 올해 교과 전형 경쟁률은 대체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2등급 대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대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등급 대학생이 가장 많이 지원한 경북대 교과 우수자 전형은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크게 하락했죠. 지원자 수도 감소했지만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 1.5배 이상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등급 대학생의 지원도 줄었지만 3등급, 4등급 대학생의 지원이 더 크게 줄었어요. 올해 경북대는 교과 전형에 서류 평가를 도입했는데 3, 4등급 대학생들이 오히려 이런 서류 평가에 더 부담감을 크게 느낀 것 같습니다. 인하대의 지역균형 전형 역시 경쟁률이 많이 낮아졌죠. 경북대와 마찬가지로 모집 인원이 올해 1.5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런데 경북대와의 차이점은요. 1등급, 2등급 대학생의 지원은 줄었지만 3등급 대학생의 지원은 소폭 늘었다는 거예요. 높은 성적 대학생의 지원이 더 많이 줄어든 거니까 입결 하락폭은 경북대보다도 더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대 교과 우수자 전형은 경쟁률 하락폭이 앞에 두 대학만큼 크진 않았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건 1등급 대학생의 지원이 꽤 많이 감소했다는 건데요. 작년 전공 통계를 보면 1등급 대학생 비율이 16.7%였는데 올해는 13%로 낮아졌어요. 실제 경쟁률과 지원 인원에 대입해서 추정해보면 1등급 대학생의 지원이 600명에서 430명 정도로 줄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작년보다 입결은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충원율 역시도 작년에 비해 조금 하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숭실대는 학종에서도 2등급 대학생이 많이 지원한 네 번째 대학이었는데 교과 전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학종과 상황이 많이 달라요. 지원자 수가 작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고 경쟁률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교과 전형의 최저 기준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 있긴 하지만 최저를 맞출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2등급 대학생들은 학종보다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 지역균형은 2등급 대학생이 많이 지원한 5번째 전형이었습니다. 경쟁률 감소가 매우 큰 건 아니지만 낮은 등급 대학생보다는 합격권인 1, 2등급 학생의 지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입결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진학사 점수 공개 통계를 통해서 2등급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대학과 전형을 살펴봤는데요. 영상을 보고 나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합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종은 단순 성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교과 전형은 대학 경향성이랑 다르게 내가 지원한 학과의 현황이 어떤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수능과 면접 같은 대학별고사를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